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 휴장 이후 2주 만에 펼쳐지는 금요일 부산 경마. 대다수의 경주가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으로 짜여져 있고요. 상당히 혼전세가 역력합니다. 아무래도 휴장 후 경마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마에 대한 정확한 옥석 가리기는 물론이고 복병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근성이 정말 좋은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말답지 않은 스피드와 좀 더 성장세를 지켜보고 싶은 이번 킹스랜딩의 선전을 먼저 기다려보면서 모처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 있는 6번 파티라이언이 이번 경주에서는 자기의 경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고, 체형 자체가 안정감이 있는 밸런스가 좋은 체형이라서 5번 바베어리언 같은 경우에는 선추입의 자유로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계상의 한 자리, 선두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6번 반지의 매직, 훈련식 컨디션은 정상 출전 주기 맞이하면서 더욱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6번 반지의 매직의 선두권 강공에 대해서는 기대를 조금 더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12번 스트롱 마인드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이 말 역시 직전 대비 힘은 분명히 붙은 걸음이라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내선 인코스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경주 여건과 전기가 유리해진 4번 블루파워를 후착 1감 강조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과 유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 10번 퀸업이 되겠고요. 다시금 선두 2선 혹은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적정거리 출전 5번 원더풀 수파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승급 전에 1km 감량에다가 좀 모래를 피하고 레이스를 운영을 해준다라면은, 혹은 아예 여타의 마필들과 경합 없이 좀 앞선에 나서준다라면은 내린 거리에서도 승급 전 5번 아들 스파이크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외치가 있는 선행마들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 따라가도 요 편성에서는 최단 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2번 시크릿 레거시가 되겠고요. 경합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아예 선행을 뽑아준다라면은 더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 설입 다 되는 8번 최강 터치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기본 선두 선입력도 있는 말이고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다수의 선행마 출전에 오히려 내선에서 경합 피해 유리하게 선입전을 펼쳐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있다면 2번 알파킹이지 꼭 주목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말들이 상당수 출전하고 있고요. 이미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죠.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과 경주 조건, 찾아갈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자, 금요일 첫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명절 쐴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경마일 첫 경마 해설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겁니다. 3세 말들의 전성시대들, 2, 3세 말들, 어린 말들, 이미 4세가 된 말들은 벌써 이제 보여줄 만큼의 걸음은 다 보여준 상황이라서 걸음의 변화 폭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3세 마들의 힘 있는
걸음 신장세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는 대목인데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 4세 말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겠지만 10번 판타스틱 위너 가장 돋보이는 3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면서 3위에 머물렀던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외곽이어서 그 부분 하나가 좀 관건이 될 수는 있겠다 싶지만 직전만큼 빠른 상대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히어로라든가 미녀봉 등의 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와중에 그때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글로벌 히어로는 말은 선입을 했죠. 저 뒤에서 힘한 배 속에서 올라오는 걸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만큼은 판타스틱 위너가 비록 외곽이어도 선두권 공략 후 버티기가 가능한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까지 누릴 수 있는 메리트 있는 편성이다라고 봅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9번 퍼펙트 엔젤, 6번 그랜드 캡틴 여기에 저는 외곽의 12번 마크스타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9번 퍼펙트 엔젤 그리고 6번 그랜드 캡틴 이 두의 말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4세 말들이라는 부분 좀 늦게 힘이 찬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9번 퍼펙트 엔젤은 선두권 공략, 선입 후 라스트까지 버텨주는 걸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6번 그랜드 캡틴은 이미 직전에도 인기 8위였나요? 굉장히 복병일 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4분의 3마 신차의 3위를 속상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직전부터 걸음 변화가 와 있었던 상황이라는 부분 강조드려야 되겠고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12번 마크스타가 이번에는 직전의 복병이었던 그랜드 캡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안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훈련식 컨디션 변화가 뚜렷한 12번 마크스타의 호전세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주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아쉬운 3착 머물렀던 10번 판타스틱 위너가 경주 조건 및 그리고 전개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듯합니다. 이미 최단거리 레이스 작년 10월에 데뷔전 입상을 했었고 직전 경주는 당시 미녀봉이 안쪽 게이트였고 판타스틱 위너는 최외곽 게이트 12번 배정받아가지고 초반에 심하게 선두 외곽에서 경합을 했습니다. 끌리는 악벽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종 긴 구간 경합으로 마지막에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편성에서는 아예 10번 판타스틱 위너가 이제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최소한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중심권에 마필 10번 판타스틱 위너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9번 퍼펙트 엔젤도 최근에 빠른 흐름 2차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었던 말이죠. 여기에 6번 그랜드 캡틴,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직전에 아쉬운 3착이지만 작년에 5월달 거세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직전에 타이밍이 늦어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스퍼트 타이밍을 한 박자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3번 레인보우 파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기본적으로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선행 선입형 마필인데 그러한 전개로 작년 10월 달에 최단거리 입상을 했었잖아요. 직전 경주는 당시 트리플 티아라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 의도적으로 잡고 제어성 말머리 속에 또 모래 맞고 전개가 완전히 쳐져버렸어요. 역시 이제 모래를 맞고 전개를 펼치면 입상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경주였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3번 레인보우 파크가 은근히 이 편성에서는 기습적으로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공산이 큰데 그렇다면 3번 레인보우 파크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레인보우 파크가 사실 선두권에 가세를 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번에도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거리가 늘었을 때 선행 말들이 거리를 늘렸을 때는 느린 흐름에서의 앞선 공략을 위해서 거리를 늘리는 케이스인데 이 말은 특이해요. 늘어난 거리에서 오히려 추입을 합니다. 직전에 12월 경주에서 추입 탄력으로다가 순위권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 1200m에서 선두권의 적극적인 공략은 이번에도 없을 듯 하고요. 한다 하더라도 무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곽말들이 더 빠른 편성입니다. 네, 금요일 3경주는요. 직전에 아쉬운 3착, 이번에 충분히 경주 여건 및 전개 유리함으로 극복해낼 전력이죠. 10번 판타스틱 위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의 1600m 중거리 만만치 않은 경주 거리가 되겠고 자
그야말로 선두 레이스 흐름, 초중반 레이스의 흐름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결국 마지막 한 발 뚝심에서 앞서 있는 말에게 입상의 영광이 돌아갈 듯한데요. 12번 원픽입니다. 원픽은 데뷔 후 2차례 1300m를 뛰었고 모두 앞선이 빠르고 강한 선두 흐름에 아쉬운 3착3착에 머물렀죠.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 추돌 여파도 있었고 당시 14마리 아주 풀게이트 편성에 초반에 선두 두터운 흐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중위권 따라갔습니다만 코너에서 격차 좁히고 스퍼트 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죠. 입상이나 진배 없는 2위마와 목차 3착이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게이트 최외곽 크게 문제 없을 듯해요. 어차피 1600m 거리는 출발 후 직선이 가장 긴 거리이기 때문에 자, 한결 느려진 경주 레이스 흐름에다가 늘어난 거리 적절하죠. 12번 원픽 드디어 첫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아 보이는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6번 할레아칼라, 2번 천년의 구름, 5번 소림 빅투스가 도전권의 가시하는 형국입니다. 6번 할레아칼라도 역시 출발 이후 스피드가 다소 부족하고 최근 빠른 흐름의 1300 그리고 직전 1600을 경험했는데 직전 1600m 첫 도전에서는 당시에 앞선에 나섰던 마필로 결론이 난 그 경주에서 결국 앞선이 강했다는 거죠. 빠르고. 역시 자리 못 잡고 후미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올려붙인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던 6번 할레아칼라. 이번엔 선두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6번 할레아칼라에게도 직선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겠고요. 2번 천연의 구름이 역시 직전이 실전 4전째 변화 보이며 1300m를 입상을 했습니다. 역시 초반이 다소 느린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차분하게 힘한 배를 잘했고 마지막에 한 발 올려붙이는 전략으로 당시 1300m 트리플 티아라라는 능력 선행마에 이어 2착을 했죠.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말로 2번 이 천년의 구름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5번 소림 빅투스도 최근에 단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입니다. 역시 직전에 빠른 흐름 1300m 거리에 다소 출발 이후 자리 못 잡고 인코스에서 따라가며 레이스를 펼쳤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직선에서의 걸음만 따지면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단 말이죠. 당시에도 14마리 편성의 13번 게이트에서 초반 전개가 여의치 않았음에도 마지막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5번 소림 빅투스도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직선에서 한 발 역전극이 가능해 보이는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5번 소림 빅투스까지. 네, 부산 오경주는요. 느린 흐름에 늘어난 거리 가장 유리한 경주 조건을 부여받은 12번 원픽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12번 원픽에 대한 믿음 저 역시 한 표 던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만 해도 솔직히 말이 더 보여줄 걸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었지만 훈련시 걸음이 굉장히 둔탁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강해서 밀렸던 걸음일 뿐 충분히 자기가 뛸 수 있는 걸음의 신장세는 보여준 전력이 12번 원픽이죠. 외곽으로 밀려있다 하더라도 직전보다 한결 빠릿해진 걸음과 상쇄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편성의 호기가 인정이 되시리라고 보겠고 저도 믿고 가는 충막감입니다. 이번 천년의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주에서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던 상황인데 훈련시 컨디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과연 이렇게 훌륭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방송이 힘듭니다. 제가 출연해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천년의 구름 직전만큼 좋고 직전보다 걸음 더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훈련시 컨디션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전에 강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혈통 때문입니다. 그레이삭스라는 목의 형제마에 대한 믿음, 서울에서 훌륭하게 잘 뛰고 있는 안말이죠. 천년의 구름도 비슷하게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고 5번 소린 빅투스에 대한 설명도 동의합니다. 6번 할레아칼라의 가능성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만 4번 멀티파워가 꾸준하게 걸음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 1600m 거리 경험이 있다는 부분도 강점이 될 듯한데 흐름 자체는 빠르지 않습니다. 4번 멀티파워가 추입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명 향후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평가가 듭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1600m 첫 도전에 출발 이후 양념 마필에게 진로가 막히는 불운을 겪으며 초반 전개가 완전히 뒤처진 그런 전개상의 악재도 있었죠.
여튼 뭐 초반이 좀 느린 단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결 그 레이스 흐름이 느려진 구도 속에 마지막 한 발 역습은 기대치를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천선배가 1600m 뛸 때 마지막 걸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좀 더 능력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도전의 입상권에 더 가까운 마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은가. 그래서 차후에 좀 더 느린 편성, 약체 편성에서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 5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흐름도 딱 걸맞습니다. 바로 12번 원픽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승급전에서도 충분한 능력 보일 말과 현등급에서 편성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번에 경주 여건 좋아진 말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7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명절들 잘 세신 만큼 여기서 피로회복 풀고 가셔야죠.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은 부산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어떻게 전개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짜릿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주 의외의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그래서 전개에 대한 자신감으로 붙어보고 가는 승부처입니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안 되는데 자 일단 이번 7경주에서의 가장 중심 10번 린치핀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데뷔 1전 치른 말이고요. 저는 솔직히 데뷔 전에 550kg 넘어가는 말을 좋아하지를 않고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보통 통상적으로 늦대요. 80% 이상의 말들이 550kg 넘어가는 말들 데뷔 전에서 입상을 경험하는 케이스가 80% 이하. 그러니까 극히 10% 정도밖에 입상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린치핀은 예외입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혈통상 굉장히 큰 컬러스 플라잉과 히든 그리팅이 만났으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덩치마로 태어난 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말은 그 등치가 그냥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자기의 몸매예요. 큰 말입니다. 그 큰 말의 완성도 마방 19조에서 잘 높여놓고 출전을 하면서 데뷔전 우승, 직전보다 힘은 더 붙었고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앞으로의 성장세가 정말 기대가 되는 유형의 말 10번 린치핀 믿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린치핀이라는 말은 선행 선입형 전력이고요. 이 말보다 확실하게 앞에 있던가 아니면 이 말의 뒤를 아예 바싹 붙어서 페이스 안배를 잘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간다 9번 할라비오. 뒤에서 페이스 안배한다 선입권에서 같은 위치에서 힘 안배를 한다 2번 타임투게더. 그보다 약간 뒤에서 꼬리 잡고 올라온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 충마 바로 뒤에서 마크하면서 올라온다 1번 VIP 킹. 이게 제가 그리고 있는 전개. 이대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붙었으니까 이기고 가야죠. 린치핀보다 앞에 있을 9번 할라비오 제갈 변경하면서 더 좋아진 컨디션 선행 나서야 뛰는 말 거기에 대한 대안 할라비오가 선행을 못 갔다에 대한 대안 선의권에선 2번 타임투게더 박긴 안장의 힘 1번 VIP 킹 역시 박긴 안장의 힘 두 마리 모두 선입형의 전력 빠른 흐름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10번 린치핀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직전의 공백 이후에 완벽한 회복세를 보이며 실전 변화를 보였던 말 10번 린치핀이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충분히 연투의 기대치를 높일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빠른 흐름의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0번 린치핀이 되겠죠.
도전권 9번 할라비오, 여기에 직전 입상 전력인 2번 타임 투게더와 1번 VIP 킹을 언급해 주셨고요. 자, 여기 7번 터보 스피드가 눈에 띄네요. 원래 29조 마필이었죠. 하지만 29조가 조교 정지된 이후 26조로 이적했고 최근에 연달아 좀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빠른 흐름에 계속해서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듭니다. 자, 이번 경주 김지영 의원이 정밀하게 분석하신 그 전개 양상에 따라서 이제 앞선 선두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주도 예측은 하지만 이 7번 터보 스피드도 빠른 흐름에 제법 적응 능력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직전 3차 아쉬움. 7번 터보 스피드 이번 경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승식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7번 터보 스피드의 추천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상권까지 타진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마리 중에 그러니까 9번 할라비오라든가 10번 린치핀, 외곽에 12번 해피코리아도 있습니다. 선행권에는 그 말들이 모두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 입상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전력입니다. 말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린 흐름이어야 하는데 이번 편성은 7번 터보 스피드가 뛰기에는 너무 빠르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자, 승급전도 문제없다. 빠른 흐름에 자유로운 선두권 전개 이점 살릴 10번 린치핀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역시 하이페이스 단거리 앞선 선두 선의권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 드릴 8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발빠른 선행마들은 모두 직전에 입상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수세의 마필들이고 현등급에서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에 이번 경주 변화의 기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은 1번 캡틴 스텔스입니다. 자, 단거리 연투를 이어갔고 지난 11월 3일 날 5등급 승급전 무대 동거리 1300m를 바로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이라는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맞상대가 너무나 강했어요. 14마리 풀게이트 편성에 앞선에 나선 선두 선의권 말들의 전력이 워낙에 강한 구도였고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함 속에 외곽 무리한 또 전개 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까지 앞선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 1번 받았습니다. 외측에 몰려있는 선행마들 7번 미녀봉이나 8번 맨 오브 더 월드 등등 옥신각신 그 두 마필의 선행마가 앞선에서 경합을 펼쳐나갈 때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임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직전에 아쉬움 그 착승권을 만회할 수 있는 1번 캡틴 스텔스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승급마 중에서는 7번 미녀봉을 필두로 2번 리슨 투미 그리고 역시 승급마죠. 8번 맨 오브 더 월드를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7번 미녀봉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입상을 차지한 능력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발걸음 승강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요. 직전 경주도 이제 선행을 나섰고 당시에 판타스틱 위너와의 시종 압박 경합을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끈기발이 입상을 했죠. 이 편성에서는 8번 맨 오브 더 월드와 초반 선두권 자리 다툼이 은근히 펼쳐지리라 보고는 있습니다만 7번 미녀봉이 선행을 나섰듯해요. 승급전에 2.5km 감량에 51.5라는 유리한 부담적인 혜택까지 살려볼 7번 미녀봉을 도전 1순위 강조드리고요. 2번 리슨 투미도 자, 이미 11월 22일 날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이며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과거 이제 선행도 나섰던 그런 경험도 있고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는데 직전에 이번 리슨 투미는 역시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초반 추돌 여파로 주춤, 시종 자, 자리 못 잡고 외곽 또는 후미 외곽에서 어렵게 전개를 펼쳐낸 끝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안쪽 들어온 이번 리슨 투미는 뒤에서 뛰지 않습니다. 선두 선의권 최선 3선 인코스에서 최선 2, 3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해졌기에 경주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2번 리슨 투미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8번 맨 오브 더 월드도 역시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선행
경합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의 승급전에 3km 감량 혜택까지 8번 맨 오브 더 월드까지 도전 세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윤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직전보다는 맞상대 약해진 구도, 경주 여건 및 전개가 유리해진 1번 캡틴 스텔스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여편성에 걸맞는 그 레이스 흐름을 가장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컨디션의 상승세 마필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하고 있는 말들이라서 잘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뭐 네 마리 모두 다 이견 없습니다. 이번 리슨투미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추입하면 안 되는데 직직전은 늦발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바람에 컨디션은 올라와 있고 늦발을 하는 바람에 추입을 했던 것이지 본디 선행마거든요. 근데 직전에 대놓고 추입을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코스 들어왔으니까 이번엔 그러지 않겠죠. 3번 인디언 추장은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이 말이 늦발을 해서 3위에 그치고 마는 아쉬운 전력이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도윤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 걸음이 늘기 시작한 직직전 경주 당시 선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번 편성에서 민여봉이라든가 7번, 8번 맨 오브 더 월드보다 빠르게 앞선을 장악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도 적어도 1번 캡틴 스텔스 바로 옆 혹은 바로 그 뒷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3번 인디언 추장이라면 가벼워진 부담 중량 충분히 유리할 듯한데 3번 인디언 추장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장점으로 체크가 되는 부분은 승급전 무대에 4km나 대폭 감량 받은 혜택.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말은 좀 더 레이스 흐름이 좀 느린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편성도 8경주도 선두 선입권이 상당히 강해 보여요. 3번 인디언 추장, 승식 활용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 이 편성에서 자력으로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마필이죠. 전개도 상당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1번 캡틴 스텔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단거리 무대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능력을 보이는 말과 최근에 졸전의 이유를 석패의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복병 가치 높은 말까지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세 말들 그리고 상승세 말들의 전력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번 편성 인기마 접전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그 중심에 10번 영성 빅토리. 승급전도 이상 없습니다. 연속 승급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여기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보여줄 걸음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말이고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흡이 굉장히 자유롭게 물론 5등급, 6등급 하위 등급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호흡을 마음껏 고르면서 여유 있게 우승과 입상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영성 빅토리가 만약에 이번 경주에도 선행에 성공을 한다. 적어도 선두권에 나서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빨라진다라는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빠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4등급의 상승세 말은 5번 라온 시저스 한두 뿐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 강이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죠. 10번 영성 빅토리가 만약에 선행에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말은 기본적으로 추입 탄력을 갖고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추입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정상적인 경주 운영 부탁드립니다. 5번 라온 시저스는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섰던 것이 매우 주요했던 전력이고요. 이 말이 데뷔 전부터 저는 이 말 선행을 나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가도 됩니다. 선입됩니다. 단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선입을 해서 3등, 4등 하는 말이 중요하시다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유형의 말들을 추천을 안 드리니까
선행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그거 갖고서는 그 딴지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말 왜 따라가서 3등, 4등 했는데 왜? 그럼 가시면 되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행. 5번 라운시저스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 우선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11번 에코선과 12번 투투터보 이 두의 전력들은 지금 가뜩이나 여리여리한 450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체의 말들이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중 정도의 구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당일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는 순위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선두권 가세 세력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여준 액면의 능력상 10번 영성 빅토리아, 5번 라운 시저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선두 선의권에서 결론이 나게 된다면 10번 영성 빅토리아의 선행과 5번 라운 시저스의 이 선에서의 응수, 이 두 마필의 2강 구도를 조심스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12번 투투터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맞상대가 상당히 강하고 빠른 흐름이었죠. 직전에는 착지 불량이 나서 초반 전개가 여의치 않았음에도 중위 외곽 돌고 마지막까지 최선 역주하는 모습, 종반 걸음에 여력을 남겼던 말이 12번 투투터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굳이 한두 더 꺼내보자면 3번 부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입니다만 이미 현등급 무대에서 자력으로 동거리 1300m를 11월 3일 날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자, 이제 출발 자세가 좀 불량하고 직전 경주는 고착 늪발로 완전히 초반 늪발하는 바람에 전개가 후미로 쭉 쳐져가지고 입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발주 훈련 충분히 했고요. 또 양털 코글러의 승인장구 새롭게 착용을 하면서 직전에 좀 아쉬운 성적을 만회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내비쳐 보이는데 게이트 단축 들어온요. 3번 부경 스토리 김지영 의원 복병같이 어떻게 보세요? 부경 스토리가 입상을 하는 양상을 보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선행마가 아닌 다른 선행마가 선행에 선점했을 경우입니다. 즉 엉뚱한 선행마의 선행이라는 얘기는 그 외에 빨랐던 말들이 모두 선의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간 말이 이상한 말이었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는 얘기는 흐름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번 편성에서 3번 부경 스토리가 입상을 하려면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선행 마인 1번 원더풀 메모리라든가 4번 트리플 실버 등의 말들의 선행 후 거기에 흐름에 말린 선행 말들이 모두 무너지는 틈을 타서 올라오는 그림 그런 전개라면 3번 부경 스토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마의 예측의 가능성은 매우 많기 때문에 단어는 못해도 제가 보고 있는 10번 영상 빅토리가 있는 한은 3번 부경 스토리는 힘든 경주가 될 겁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선두에 나서는 2두의 마필이 전력이 앞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연전 연투의 상승세 이번에도 선두권을 장하게 선행으로 유리한 레이스 펼칠 10번 영성 빅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11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m 거리 이미 검증 전력도 있고요. 직전에 대선 경주 아쉬움을 만회할 한두의 마필이 눈에 띄는 구도죠. 바로 그 말 6번 세이브 더 월드입니다. 데뷔 후 특별 경주, 브리어즈 예선까지 연전 연승을 이어갔던 상승세의 마필이었는데 직전 브리어즈컵 대선 경주에서도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기 1위로 부각을 받았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브리어즈컵 때는 6번 세이브 더 월드가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늦발을 했어요. 늦발하고 워낙에 습성이 초반에 뛰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종 무리하게 외곽에서 전개 운영. 그러려면 차라리 참고 한번 타보지. 아쉬움이 있었죠. 자, 늦발하고 외곽 무리, 그야말로 무너지는 그 공식대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 9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일반 편성입니다. 충분히 발주도 보완했고 직전처럼 늦발하리라고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이 편성에서 여타의 마필들 내외측에 2번 커프 그린 그리고 외측에 11번 BK 갬블
빠른 선행마가 2두가 포진해 있습니다만 6번 세이브 더 월드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1600m 첫 도전에 나서긴 합니다만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일반 편성 돌아온 6번 세이브 더 월드를 중심마 강조를 드립니다. 전주기 일본 영광의 파티가 역시 최근에 장거리 1800m까지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이번에 승급전에 3.5km 감량 혜택, 이미 입상거리인 1600m 도전에 나서는 1번 영광의 파티가 되겠고요. 자, 2번 터프그린이 선행을 직전에 편하게 나서 버텨낸 전력입니다. 1600m 우승을 했죠. 하지만 지난 10월달 경주를 보면은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는 따라가며 입상할 정도로 역시 선두 레이스룸에 따라서 전개 작전 구서가 상당히 다채로운 마필로 보입니다. 부담 중량이 5kg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에 초반에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게 했고 1순위 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7번 이기다가 작년 1월 달에 데뷔 초에 당시 연속 입상을 했던 상승세의 마필이었고 1600m만 총 4차례 입상 전력이 있어요. 계속 부진했죠. 하지만 직전에 드디어 회복세의 전력 보이며 추입으로 1400m를 입상을 했던 7번 이기다. 이제 한결 회복세의 전력을 직전에 유감없이 선보인 만큼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 더 적정거리예요. 7번 이기다까지 도전이 가능한 세력입니다. 결국 부산 11경주는요. 직전 브리저즈컵 대상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에 분명 만회할 것입니다. 6번 세이브 더 월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굉장히 빠른 흐름이 예상이 되는 11경주입니다. 1600m 임에도 빠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번 세이브 더 월드, 이런 유형의 말들이 있죠. 울컥하는 이 심정, 욱하는 심정이 드는 말인데 추천을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이 능력말을 추천을 안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직전 경주 패인에 대한 분석이 마방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마주가 기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다시 유현병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상 만회를 위한, 말씀해 주신 대로 만회를 위한 서력전 기대가 되는데 분명히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 부족이 패인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려야 되는 대목인 것 맞습니다. 그 외에 1번 영광의 파티, 2번 터프그림도 제가 지금 이 4두 안에는 없습니다만 추천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만큼 선두권 공략 가능한 세력이 되겠고요. 7번 이기다는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입상을 안 하더니만 직전 경주에 돼서야 10kg나 체중이 빠지고서야 입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 당일 체중 변동폭은 다시 한번 체킹이 필요하겠고요. 5번 무적 베테랑도 아마 욱하는 심정 느끼시는 분들, 저와 함께 느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아마 민병철 위원도 그래서 추천권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면서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많이 좋아했었던 말이잖아요. 민병철 위원도 한때 응원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추천에서 배제된 이유가 납득은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궁금도 하고 다시 한번 애증을 느껴보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저희 위원들에게 상당히 애증의 마필로 최근에 부각되는 5번 무적 베테랑이죠. 분명 1600m에서 보여준 걸음도 있고 연투를 이어왔던 상승세의 마필이었는데 될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마필의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졌을까요? 자, 이번에도 훈련 컨디션의 변화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뛰어왔던 전력과 능력은 충분히 보여있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은 체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뭐 요 편성도 흐름도 빠르고 레이스 흐름이 빠르고 강한 맞상대가 좀 눈에 띄네요. 자, 차후에 좀 약체 편성에서 좀 더 컨디션 변화가 체크가 될 때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목은 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 11경주는요. 직전에 대상 경주의 아쉬움 분명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적절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됩니다. 6번 세이브 더 월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해설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을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상당수 출전했지만 2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레이팅 또한 부담 중량 여부에 따라서 의지가 좀 갈릴 수 있는 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12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2등급 경주. 이 편성은 단연 눈에 들어오는
우리가 믿어주고 싶은 말이 한두 눈에 띄죠. 1번 월드파워가 그 주인공입니다. 거리를 늘리면서 오히려 선두권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가져가고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리를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자기 기록을 경신해 나가는 습성을 보이고 있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거의 전력 전성기에 가까운 월드파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거리를 늘리면서 게이트가 계속 좋았어요. 1번 게이트 한 번 더 연투 기대치 높여봅니다. 여기에서 3번 콜옵 더 가드, 2번 미스터 스캣, 그리고 9번 K+1까지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전력들로 배치를 시키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말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경주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휴양 공백이라든가 훈련식 컨디션 변화, 병력 여파 등으로 다소 다운된 컨디션이 예상이 되는 말들을 제외하고 나니 거세 후 직전 경주 좀 졸전이 아쉬웠습니다만 너무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던 불리함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그때 허비했던 그 힘 소진, 외곽 돌면서 거의 3코너까지 힘을 다 써버리고 직선에서는 더 이상 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콜옵 더 가드였습니다. 박재희 기수하고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콜옵 더 가드 왕년에 선행마입니다. 추임 아닙니다. 추입 안 할 거고요. 직전에도 선입을 시도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원래 선행마니까. 2번 미스터 스캣 역시 직전 경주에는 강한 그리고 같이 마방에서 동반 출전했던 미스터 플릿이 낙승을 차지했던 경주에서 크게 의지가 없는 거리 경험에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전력. 미스터 스캣 역시 본디 선입권에서의 응수가 매력 있는 걸음이고 직전 경주 거리 가능성 보인 만큼 기대치 높이겠고 9번 K+1은 거리 경험은 없어도 월드 파워가 선행을 못 갔다. 그러면 K+1 9번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 만큼 선행력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 관심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제 부동의 중심권에 맞피는 1번 월드 파워 다시금 강조 드려보겠고요. 최근에 공백 이후 동거리를 연투하고 있는 상승세의 전력이죠. 저기 3번 콜옵 더 가드 그리고 2번 미스터 스캣. 2번 미스터 스캣은 역시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역시 공백 이후에 이제는 변화의 시점 다시금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킹스턴 하버가 있습니다. 1800m 경험도 있고 직전 경주 1400m 레이스 빠른 흐름에 출발을 추돌려 있었습니다만 차분하게 중위권에서 심한 배를 잘했고 마지막에 월등한 결정력을 보였죠. 늘어난 거리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동거리 경험도 있고 분명 12번 킹스턴 하버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킹스턴 하버 부담 중량이 너무 걱정이 돼요. 이 킹스턴 하버의 가장 매력 있는 걸음은 힘있게 외곽에서 감고 올려 붙이는 그 파워감인데 57.5에서도 가능할지 2등급에서 57.5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최외곽 게이트 힘한 배 어려울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등급 경주는 부여받은 부담 중량과 레이팅 여부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산 12경주는요. 자,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다시 한번 선보일 마필이죠. 1번 월드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구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액면으로 보이는 최근의 전력으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인기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인기마들이 상당히 불안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도 외곽 밀렸고 부담 정도에 올라갔다. 그렇다면 대한 세력들이 있겠죠. 당일 인기를 끌 말들은 12번 BK 빅터, 11번 빅픽처, 4번 로키 스카이, 여기에 10번 코리아 프린스도 가능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자, 구경주의 액면의 인기마를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알트론 같은 복병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휴양 공백은 있습니다. 근데 공백의 이유가 분명했던 2번 느닷 추천드립니다.
8월달 거세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요. 거세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 최근에는 거세술이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빠르게 출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통상 6개월 보고 있죠.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충분히 휴식 취하고 오히려 걸음 더 빠릿해져서 나와 있는 느닷의 선행 선임력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공백이 출전하지만 거세 이후 뚜렷하게 이번에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2번 느닷, 김지영 의원은 2번 느닷을 복병같이 높은 발로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5번 모닝 브라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 최단거리 레이스 빠른 흐름을 이겨내고 입상 전력도 있었고 승급 이후에 다소 부진하지만 직전 경주는 입상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당시 스타오름, 영천질주라는 능력마 2두로 결론한 경주에서 당시 5착이었는데 직전보다는 편성 충분히 해볼 만한 구도고요. 선두 빠른 흐름에 충분히 적응 능력을 배양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한 검증을 받은 전력이 있잖아요. 자, 5번 모닝 브라보가 요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다라면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5번 모닝 브라보 강조를 드려봅니다. 네, 부산 구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 앵변의 인기마에게도 관심 두시는 것도 좋겠지만 김지영 의원의 2번 느닷, 민병철의 5번 모닝 브라보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장 이후 첫 번째 경마, 금요일 경마 해설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자, 경마장 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 당부를 드려보겠고요. 자, 휴장 이후 첫 번째로 펼쳐지는 금요일 부산 경마도 슬기롭게 대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물을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